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과 코아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지금 현재 이제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이화전기의 감자 결정 두 번째 임시 주총이 있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네, 이 부분일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EID나 이트론의 지금 현재 변화 상황, 네, 이 부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메자닌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좀 더 상승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 4,293원 대비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와 있어요. 향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건가? 네, 이 부분들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중요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긴급한 정보와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들어오셔서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하이 입장, 이화전기 입장, 코아스 입장 막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화전기의 감자 결정권과 관련해서 두 번째 임시 주총이 있었던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전자 공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화전기 공업 해서 검색을 해보면 지난 11월 14일에 분기보고서 나왔죠. 그 전에 감자 결정과 관련한 정정사항 건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임시 주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시 주총이 있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분명하게 주총 예정일이 11월 27일이라고 나와 있었고, 주총은 일단 개최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건에 대한 공시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일단 그 게시판 같은 데서 보면, 일부의 분들이 뭐 감자가 결정이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도 있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 감자 결정은 부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감자 결정됐다. 이런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감자건과 관련해서 이 감자건이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자, 금감원 전자공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와야 되는데 11월 14일 이후에 공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공시가 나온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비상장 기업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돼요. 네,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시 의무 대상 여부. 요걸 제가 조사해 봤는데, 다트 주요 상황 제출 의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발생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1. 외부감사 대상 법인 2. 공시 대상 기업 집단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화전기 공업은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증권별 주주가 500인 이상이죠. 외부감사 대상 법인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감자처럼 자본 변동이 주요 상황으로서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장외 기업과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건의 상황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다가 500인 이상인 경우는 감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건 공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 아직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다면 감자 결정이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공시로 확인을 해야죠. 공시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 토론 게시판 같은 데서 막 감자 결정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자 결정이 만일 돼서 변경 등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타날 것이고 이제 할 것이고 이게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감자 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주나 채권자에 의해서. 상법 제445조. 예, 이 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법 제445조. 감자 무효의 소. 이거는 뭐 법입니다, 법.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본 감소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 관계인 이들이 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 그죠?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자 무효의 소송. 지금 이 아이디, 이화 전기, 이 드론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김영준이가 에드바이오텍이라든가 또는 롤링스톤 뭐 이런 쪽도 최대 주주로 돼서 이제 기업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주주들이 이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감자 무효 소송권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건과 관련해서 뭐 공시권이나 또는 기타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면 뭐 제가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물론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아이디도 감자 결정이 지난번에 무산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이화전기 사례를 따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 정정 후 뭐 감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건과 관련해서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투론 같은 경우는 물론 결정이 됐지만 감자 무효소 역시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요. 해산 청구 소송 그거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매자님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오겠죠. 아직 전부 다 나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전환가액, 행사가액 4,293원대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이 가격대 위쪽으로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잘 견디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죠. 한번 좀 꺾이는 그런 타임이 좀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래 같은 측면에서 거래가 엄청 좀 실리는 날이 좀 올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어떤 타점, 변곡점, 네,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요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상황이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그 문자를 주세요. 네, EID, 이화전기, 이트론, 뭐 코아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셔야 제가 여러분과 밀착해서 보다 중요 정보를 빠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트론 입장, 코아스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세요. 텔방에 초대드려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같이 할 겁니다. 문자 꼭 주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에서 만회하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얘네들 차례예요.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